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사랑을 나눌 때 더 열정적이고 로맨틱하게 만드는 비결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부부나 연인 사이 서로 간의 애정과 친밀감을 표현하고 느낄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잠자리입니다. 오늘은 부부 심리학계의 대가이자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존 가트맨 박사의 저서 행복한 결혼을 위한 7원칙을 바탕으로 연인 또는 부부 간 더 열정적이고 로맨틱한 잠자리를 위한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사랑을 나눌 때 더 열정적이고 로맨틱하게 만드는 비결 7가지. 첫 번째, 성과 관계를 분리시키지 마라. 성관계를 잘한다고 하면 남성은 발기에, 여자는 오선생에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목표 지향적인 접근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한 채 불안감만을 증폭시킬 수 있어요. 따라서 잠자리에서만 일어나는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둘 사이의 기분 좋은 교감은 모두 성관계에 포함시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가트맨 박사가 연인 또는 부부 사이 누누이 말하는 단골 추천 메뉴는 바로 작은 스킨십이거든요. 포옹도 키스도 물론 좋지만 평소에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유대감과 친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성생활은 단순히 클라이맥스를 향한 목표 지향적 행위가 아니라 관계의 유대감 형성이라는 보다 큰 영역이 됩니다. 또한 연인에게 가진 불만을 이야기할 때도 살짝 연인의 손을 잡는 식으로 작은 스킨십을 하면 좀 더 부드럽고 차분하게 갈등을 풀어갈 수 있어요. 스킨십이 많을수록 친밀감은 높아지니까요. 두 번째, 성에 대해 잘 이야기하라. 성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것보다 더 신경 써서 이야기를 꺼내야 합니다. 우선 잠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비난조를 줄이고 좋았던 점을 위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의견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때론 의도치 않은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땐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처음부터 비난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갈등을 싸움으로 키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보다는 당신이 이렇게 해줄 때가 더 좋아요 라고 부드럽게 돌려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상대가 이 같은 대화를 꺼려한다면 시간과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의 환경이나 성격으로 인해 더욱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창피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럴 땐 각자 생각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가면서 각자의 취향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인마다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취향을 알아가고 거기에 맞춰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대화할 때 서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하지 않을지를 타협해야 합니다. 상대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라는 건 아니지만 이와 같은 타협의 과정이 없으면 성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상호 간의 큰 기쁨을 경험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라. 서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선 2가지 유형의 질문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지난번 관계할 때 어떤 점이 좋았어? 두 번째, 관계를 개선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다음 네 번째, 지속적으로 대화하라. 앞서 말씀드린 3번의 2 질문은 서로 성생활에 대한 생각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대화를 꾸준히 하는 것은 서로 성적 요구를 타협하고 애정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에요. 5번째, 올바르게 요구하거나 거절하기. 대부분 관계를 요구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거절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로 관계에 대한 합의를 표현하는 방법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 침실에 인형 한 쌍을 두고 관계를 원할 시엔 한쪽 인형을 눕혀놓고 다른 쪽 인형으로 상대가 응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관계를 원할 때 침대 맡에 촛불을 켜둔다든지 함께 샤워하자고 말하는 식의 여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가 부드럽게 거절했을 때 좌절하거나 불같이 화를 내는 식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대화 중에 상대의 말에 상처받는 순간이 있다면 꾹 참고 넘기지 말고 바로 감정을 표현하세요. 단 그냥 화를 내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차분히 자신의 기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처럼 말이에요. 용기가 조금 필요하겠지만 상대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나도 속에 담아두지 않아도 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감정은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도 중요합니다. 물론 연인이 기분 나빠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뭐 저런 걸 가지고 저러지? 왜 거기서 기분이 나쁘지? 하고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상대의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고 만약 그것이 오해라면 그 오해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6번째, 배우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라.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인격적인 결함을 보면 때때로 그것을 비난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자신이 배우자로 선택한 사람이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세요. 배려와 존중이 완전히 사라질 때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배려와 존중을 새로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배우자의 자질과 행동을 찾아내는 습관을 갖는 것이에요. 찾아낸 후에는 당신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당신이 느끼는 감사를 배우자에게 표현해야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사라 엘거 교수 연구에 따르면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를 매일 하면 연인과의 사랑이 28% 커진다고 해요. 고맙다는 표현을 자주 하면 관계의 만족도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연인과의 일체감까지 높아지거든요. 심지어 연인과 더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다는 둘만의 미래를 꿈꾸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7번째, 서로에게 달아나는 대신 서로를 향해 가라. 부부 사이가 원만해지는 비결이 해변에서 느긋한 휴가를 함께 보내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부 사이가 원만해지는 진짜 비결은 영화처럼 근사한 이벤트보다 평범한 일상에서 상대방을 진지하게 마주대야 하는 데 있어요. 이러한 마음의 교류가 없으면 해변에서 근사한 휴가를 즐긴다고 해도 로맨스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커플들에게 적당한 횟수나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상호 간에 이해하고 맞춰나가는 노력이 존재한다면 성생활은 서로의 애정을 더 깊고 로맨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을 나눌 때 더 열정적이고 로맨틱하게 만드는 비결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사랑을 나눌 때 더 열정적이고 로맨틱하게 만드는 비결 7가지. 첫 번째, 성과 관계를 분리시키지 마라. 두 번째, 성에 대해 잘 이야기하라. 세 번째, 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라. 네 번째, 지속적으로 대화하라. 다섯 번째, 올바르게 요구하거나 거절하기. 여섯 번째, 배우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라. 일곱 번째, 서로에게 달아나는 대신 서로를 향해 가라.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